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출발점이 달라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운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들여다보면 결국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로 모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돈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돈을 쓰는 순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벌면 씁니다. 들어온 돈에서 쓰고 남은 걸 모읍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남는 게 없습니다. 쓸 곳이 항상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모아야지 하는 생각이 매달 반복됩니다. 부자는 순서가 다릅니다. 벌면 먼저 떼어놓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먼저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씁니다. 이게 단순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순서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쓰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삽니다. 먼저 떼어놓는 사람은 그 떼어놓은 것이 쌓여갑니다. 이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어가 반복됩니다. 근데 그 어쩔 수 없어가 평생 반복되는 구조가 됩니다. 부자들이 처음부터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적은 돈에서도 먼저 떼어놓는 습관을 지킨 겁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금액이어도 그 원칙을 지킨 겁니다. 두 번째 차이는 돈에 대한 감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돈 이야기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밝히는 것 같아서 말하기 꺼려집니다. 돈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게 인색해 보일까봐 눈 감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넘어갑니다.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배운 방식과 연결됩니다. 돈은 더럽다. 돈 밝히면 안 된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은 돈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에 죄책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돈은 도구라고 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냥 도구. 그 도구를 잘 쓰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잘 못 쓰면 사라지는 것. 이 관점에서 돈을 보면 돈 이야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인색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관리가 인색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시간을 보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을 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반응합니다. 지금 갖고 싶은 것, 지금 즐기고 싶은 것, 지금 편하고 싶은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지금 기준으로만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할부로 사도 지금 당장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자가 붙어도 지금 편한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큰 부담이 생겨도 지금 해결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미래를 삽니다. 지금의 선택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봅니다. 지금 불편해도 나중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지금 갖고 싶어도 나중에 더 큰 것을 위해 참습니다. 이걸 만족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만족을 늦추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재산 형성과 직결됩니다. 지금의 커피 한 잔이 나중에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미래의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는 시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돈이 일하게 만드느냐, 내가 일하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일합니다. 시간을 팔아서 돈을 얻습니다. 일을 멈추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일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처음엔 자신이 일해서 돈을 모으지만 그 모은 돈이 다시 돈을 버는 구조로 연결합니다. 이 구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작은 금액이 조금씩 불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쓸 돈도 부족한데 투자를 어떻게 하냐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그 구조 자체를 시작조차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정말 작은 금액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든다는 겁니다. 5번째 차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은 회피합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기 두렵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기 싫습니다. 대출 이자가 쌓여가는 걸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 회피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알고 있으면 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모른 척하면 더 커진 다음에 마주하게 됩니다. 부자는 숫자를 정확하게 봅니다. 불편해도 봅니다. 잔액이 얼마인지, 지출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관리가 시작됩니다. 모르면 관리할 수 없습니다. 불편해도 보는 것. 이게 돈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6번째 차이는 배움에 돈을 쓰는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소비로 봅니다. 책을 사거나 강의를 듣는 것을 지출로 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 돈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부자는 배움을 투자로 봅니다. 자신의 능력이 높아지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이 배움이 나중에 1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듣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독서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움 자체를 가치 있게 보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7번째 차이는 주변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보면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은 운이 좋았거나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된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 2 반응 모두 자신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러움은 그냥 부러움으로 끝납니다. 저 사람이 특별해서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부자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했지라고 봅니다. 저 사람이 한 것 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봅니다. 이 질문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러움으로 끝나는 사람과 배울 점을 찾는 사람의 시간이 쌓이면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8번째 차이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느냐 나누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 이야기 자체가 금기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버는지 물어보면 실례이고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이고 절약하는 걸 자랑하면 짠순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 문화 안에서는 돈에 대한 건강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서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부자들 사이에서는 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는지 이 대화들이 정보와 관점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공유가 각자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 이야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환경에 있으면 자신도 돈을 불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그것도 재산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차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돈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느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돈이 없는 게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올라서, 나라가 이래서, 이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지배적이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는 외부 환경이 어떻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봅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찾습니다. 이 태도가 돈에 대한 모든 다른 차이들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부터 하나씩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떼어놓는 것부터, 숫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부터, 돈에 대한 감정을 분리하는 것부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돈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달라지면 돈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 차이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일상으로 삽니다. 카드 할부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대출 이자가 나가고 있고, 그게 당연한 상태가 됩니다. 부채가 있는 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익숙해집니다. 이 익숙함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채에 익숙해지면 더 많은 부채를 지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한 번 더 빌리는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자는 부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나쁜 부채와 좋은 부채입니다. 나쁜 부채는 소비를 위한 부채입니다. 지금 갖고 싶은 것을 위해 빌리는 것,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돈을 당겨오는 것. 이 부채는 이자만 나가면서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좋은 부채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채입니다. 그 돈을 빌려서 만들어내는 수익이 이자보다 크다면 그 부채는 재산을 늘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모든 부채가 똑같이 보입니다.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사는 것과 부동산이나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이 둘 다 빚이라는 점에서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 방식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결제일이 돌아오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카드를 씁니다. 이번 달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번 달은 계속 옵니다. 부자들은 카드를 쓸 때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지금 내 통장에 실제로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있다면 씁니다. 없다면 사지 않습니다. 카드는 편의를 위해 쓰는 것이지 외상을 위해 쓰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원칙 하나가 재정 상태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두 가지 이유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기회를 잡으려면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가 두려워서입니다. 잘못됐을 때의 손실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면서도 못 잡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를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부자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여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정보로 봅니다. 이번에 안 됐다는 게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 실패에 대한 관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패가 두려운 사람은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시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배우고 조정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 반복이 결국 원하는 지점에 닿게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과 비상금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당장 아프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 돈을 쓴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비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쓰게 됩니다. 비상금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보험을 위험관리로 봅니다. 아프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아팠을 때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두는 게 현명한 거라고 봅니다. 비상금도 반드시 별도로 관리합니다. 비상금은 손 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그 원칙이 있어야 진짜 비상 상황에서 대응이 됩니다. 이 구조들이 재정의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없으면 항상 수비 상태에 머뭅니다. 수비만 하면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보다 돈을 지키는 방법이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키는 구조가 없으면 벌어도 사라집니다. 지키는 구조가 있어야 쌓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하나의 큰 흐름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를 삽니다. 현재의 감정으로 결정하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씁니다. 부자는 미래를 현재에 가져옵니다.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현재를 정렬합니다. 이게 단순히 절약하고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 원하는지를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 눈이 생기면 돈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돈이 자신 곁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돈과 시간의 관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보다 싸게 삽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봅니다. 조금 더 걸리더라도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돈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시간의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부자는 시간을 돈보다 비싸게 삽니다. 자신의 한 시간이 얼마짜리인지를 압니다. 그 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일에는 돈을 씁니다. 이게 처음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해서 더 많이 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씁니다. 부자는 시간을 아끼느라 돈을 씁니다. 이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방향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얼마를 언제까지 모으겠다고 말합니다. 막연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는 행동을 다르게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언제 달성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방향이 없습니다.
이 금액을 이 시점까지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목표에 닿는지가 보입니다. 매달 얼마씩 모아야 하는지가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막연한 바람은 행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1년이 지나면 상당한 차이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운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배워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 숫자를 정확하게 보는 것, 감정을 분리하는 것, 미래를 현재에 가져오는 것. 이것들 중 하나만 바꿔도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달라짐이 쌓이면 돈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돈과의 관계가 달라지면 돈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차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돈에 대해 공부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공부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벌고 쓰는 것 이외에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돈에 대해 잘 모른다고 체념합니다. 부자는 돈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배웁니다. 모른다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채로 있겠다는 선택은 자신한테 손해입니다. 돈에 대해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를 봅니다. 세금을 더 내거나, 이자를 더 내거나,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이 손해들이 쌓입니다. 돈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전문적인 것부터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투자 분석을 하거나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려 하면 어렵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게 첫 번째 공부입니다. 그 다음은 그 흐름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 나가는 것을 줄이고 모이는 것을 늘리는 것. 그게 두 번째 공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돈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결국 돈에 대해 얼마나 의식적으로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돈을 쓰고 무의식적으로 잃어가는 사람과 의식적으로 돈을 다루고 의식적으로 쌓아가는 사람. 이 의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의식적으로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들이 자신의 돈 습관에 영향을 줍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돈을 절약하려 하는데 다른 가족이 계속 소비를 부추기면 그 절약이 오래가기 힘듭니다. 친구들이 다 쓰는 분위기에서 혼자 아끼는 게 사회적으로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돈에 대해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주변에 두는 것, 그 사람과 돈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도움이 됩니다. 혼자 바꾸려 하면 힘들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과 함께하면 변화가 지속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
그것은 결국 돈을 의식하고 다루고 배우고 관리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이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